논 이야기 시작할게. 논 이야기는 배경이 언제냐면 구한말이야. 구한말이 언제니? 개하기 때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방 후까지. 배경이 구한말에서 해방에 이르는 시기에 논 갖고 토지 문제를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 부조리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서 국가가요, 해준 일이 없어. 그래서 국가 정책, 토지 정책 이런 거에 비판하는 거야. 비판하며 국가 존재의에 대한,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소설 속 인물이 있잖아. 아주 도덕적인 인물. 그렇진 않아요. 자, 갈래 보면 단편 소설이고 풍자예요. 그 시대를 풍자하고 있어. 풍자적, 비판적이고 농민과 땅,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강복 직후의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국가의 토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고, 국가보다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소시민, 이게 한덕문, 여기 한생원으로 나오는 사람이야.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국가도 비판하지만 이런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한덕문, 이 사람도 비판하고 있어요. 시대 변화에 따른 인물의 내면 심리, 인물 한덕문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 개인과 사회의 갈등. 자, 갈등은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과 개인의 갈등도 나와. 근데 전체적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고요. 갈등을 상징적 소재, 논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고, 인물의, 한덕문의 냉소적어죠. 국가, 지가 해준 일이 뭔데? 이런 식으로 냉소적 어조를 통해, 냉소적이라는 건 뭐야? 차갑게 비웃는 어조 통해 시대 현실을 풍자 비판하고 있고, 시간의 역전적 구성, 지금 있잖아, 해방 후거든. 해방 후에서 일제강점기 그 전에 구한말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역전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한번 볼게요. 논이라는 것은 농민 삶 그 자체지. 농민의 삶 그 자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매개체고, 그리고 농민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는 매개체이기도 하고, 해방 이후 이 논이요,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토지가 다 국가에 기속되거든. 국가에 기속되는데, 국가는 어떻게 무상몰수하고요, 유상으로 돈을 받고 그걸 파는 거야. 그러면 해방 이후 부당한 권력이요, 여기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또 이익을 취하는 인물이 있었던 거야. 권력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는 거야.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 이제 내용 볼게요. 구한말 부지런한 농꾼이었던 한덕문의 아버지. 한덕문의 아버지는 부지런해요. 얘는, 한덕문의 아버지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열서맞이기와 일곱맞이기 두 자리 논을 장만해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농사 지으며 살았어. 근데 그 고을에요, 골원님이야. 얘가 나쁜 사람이야. 골원이요, 한덕문의 아버지에게요, 동학잔당에 가담하였다는 누명을 씌우는 거야. 누명을 씌워가지고 열맞이기 주면 옥에서 풀려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옥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열맞이기를 바치고 이제 옥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나는 동학잔당 아닌데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썼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 뭘 얘기하네. 고을로는 탄간오리야. 이거 탄간오리의 행포를 얘기하는 거지. 탄간오리의 행포를 얘기하고 국가가 진짜 이렇게 행포를 부리는 거야. 그리고 경술련이 되자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다. 이제 일제강점기가 된 거지. 사람들이 나라 망한 것을 온통히 얘기할 때 한생은은요, 한성은 한덕문이야. 한덕문은요, 하나도 억울한 게 없어. 왜? 나라가 너한테 뭐 해줬냐고. 그깟 놈의 나라 시원히 잘 망했지. 왜 이렇게 얘기해? 억울하게요.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거야. 재산을 빼앗겨 국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거야. 국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까짓 것 아무 상관없다. 빼앗기나 나라가 잃거나 말거나 내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한생은 같은 사람으로는 나라란 백성에게 나라라는 것은 뭐야? 백성에게 고통이지 하나도 고마울 것이 아니었는 거야. 꼭 있어야 할 요긴한 것도 아닌 거야. 나라가 있다고 내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도리어 우리 못 살도록 뺏어만 간 거야. 그런 나라라는 것을 도로 찾았다고 하여 이제 일제강점기 지나가지고 해방되었다고 해서 선법 곧바로 반격이 일지 아니한 것도 일변 의당 당연한 노릇이라 할 것이다. 왜? 오랜 불신이잖아. 오랜 불신으로 인해 강복이 되어도 새로운 기대감이 가지지. 나라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앞으로 나라 찾았다고 내한테 나라가 뭘 해주지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논스무맞이기에서 열서맞이기를 빼앗기고 너무 많이 빼앗아갔다 그지? 반 이상 빼앗아갔잖아 그지? 원통한 것도 원통한 것이지만 앞으로 일이 딱하였다. 논이나 겨우 7맞이기를 가지고 7맞이기 가지고 못 살아요. 어림도 없었다. 할 일 없이 남의 세토를 얻어 남에게 이제 소작농을 붙이는 거야. 그 보충을 하여야 하였다. 내 논 좀 있고 나머지 논 빌려가지고 이제 농사 지어야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거야. 그러나 남의 세토는 도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도지는 이 남에게 땅을 얻었었으면 거기에 응당 맞는 세를 줘야 되는 거야. 거기에 주는 곡식 이런 걸 갖다가 도지라 그래. 힘은 내 논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들면서도 가을에 가서 차지를 하기는 절반이 못 되는 것이었다. 절반만 못 돼. 거의 뭐 한 7, 80%가 소작농들 지주들에게 바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의 세토를 소작 아니할 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한생은 내는 나라 명색이 망하지도 않고 내 나라가 있을 적부터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도 나는 가난했어요. 내 나라로 있을 적부터 이 한생은 내는 가난한 소작농이었어. 경술년 나라가 망하고 36년 동안 일본의 다스림 밑에서도 같은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나라가 있으나 없으나 한덕문은 가난해요. 그리고 속담에 남의 불에 개잡기로 남의 덕에 나라를 도로 찾기는 하였다지만 한국 말년의 나라만을 여겨 그 나라가 오죽할 리 없고 여전히 남의 세토나 지어먹는 가난한 소작농이기는 일반일 것이라고 한생은은 생각하던 것이었다. 나라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는 가난할 거야. 이렇게 한덕문은 생각하는 거야. 나라를 되찾은 현재 상황이 한덕문의 아버지가 땅을 빼앗겼던 구한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자 남의 불에 개잡기 이게 무슨 냐면 남의 덕으로 다른 사람 덕에 이익 보는 걸 얘기하는데 자, 남의 덕덕으로 그저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으로 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일본이 망해서 강복이 되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자
나라에 대한 한생은의 인식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그지? 한생은에게 나라는 고통만 주는 존재고요. 해방이 되어도 나라에게 기대 있다 없다. 기대 없다. 특별히 자신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감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이 항복하던 바로 전에 3, 4년에 공출이야 징용이야 하면서 벼랑간 군색감과 불안이 생겼던 것이지 그 밖에는 나라가 망하여 없어지고서 일본의 속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경술련 이전 나라가 있어가지고 조선 백성으로 살 적보다 별량 못할 것이 한생원에게는 없었다. 나라가 일본 속국 백성으로 살 때나 경술련 이전 조선 백성으로 살 적이나 별량 못할 것이 없다. 뭐 그거나 뭐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여전히 남의 세토를 지어 절반 이상이나 도지를 물고 그 나머지를 천신하는 가난한 소작이니요. 옛날에도 나는 한등문 자기는 가난한 소작이었고 나라가 있을 때도 가난한 소작이었고 순사나 1인이나 면석이들의 교만과 압박보다 못할 것도 없거니 더할 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탄간오리가 괴롭히던 구한말이나 일제의 수탈로 고통받는 일제강점기나 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라는 것이 한등문이 생각하는 거야. 독립이 된 이 앞으로 또 그것이 천지개벽이 아닌 이상 가난한 농투성이 농부들 이 느닷없이 부자 장자 될 이치가 없는 것이요. 부자 장자 같은 말이지. 부자 천지개벽 안 된 다음 가난한 농꾼이 부자나 장자도 부자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것이고 원아전 토반이나 이 사람들 상관오리지 그지. 일본 놈 대신에 만만하고 가난한 농투성이를 핍박하는 근세 있는 양반들이 생겨날 것이요. 일본 놈도 나쁜 놈인데 이런 사람들 없어졌다고 해방됐다고 그러면 좋은 세상 될 거냐? 그거 아니고요. 권세 있는 양반들이 또 힘을 부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날 것이요 할 것임에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찾아 다시금 조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도 신통하거나 반가울 것이 없었다. 계속 같은 말 하지 그지?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 주인 바뀌었다 하더라도 새롭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즉 가난한 우리 처지는 달라질 것 없을 것이다. 원가 토방가 아전이 있어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다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되 세미는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체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이 한등문은요. 굉장한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 천하 오랑캐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고 남매 간에 혼인을 하고 뱀을 먹고 하는 외인, 이 외인들 일본 사람들한테서 되게 못돼요. 부정적이지 그지? 그런 부정적이야. 자, 부정적인 모습을 쭉 드러내고요. 외인들이 저희가 주인이 없이고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현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을 개도야지 대접을 하고 공출을 내어라 징역을 나가거라 야미 뒷거래를 하지 마라 하면서 볶아대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도 않는 자 여기 A 들어갈 거에 억지 춘향이야. 억지 춘향이 춘향이 노릇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겨우
하게 하는 거, 억지로 겨우 이루게 하는 경우에, 억지로 뭐 하게 만드는 경우에 쓰는 게 억지춘향이. 일본이 이렇게 니네는 일본 백성이야 막 억지로 이렇게 강요하는 거, 억지충량이 노릇을 시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어 대자 백성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한등문의 국가관이 어떠니? 한등문의 국가관이 누가 나라를 다스리든지 자신의 처지는, 이 가난한 처지는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도 새나라는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었어 요긴할 것도 없었어, 있었어 뭐 좋을 것도 없었어 아쉬울 것도 없을 것이라는 게 한등문 생각인 거야. 자, 이 부분이 정계 부분인데 고한말에 고을원에게 땅을 빼앗겼지, 그지? 그 부분을 해상하는 거야. 누가 뺏겼어? 한등문의 아버지가. 강복되었다고 뭐 특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한생원이야. 고한말 일제강점기 강복되고 난 다음에 다 우리의 처지는 가난하고 똑같다. 남의 세토를 얻어 농사짓는 가난한 소작농의 처지고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나 주고 그래서 고마울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자, 상황에 따른 한생의 심리 변화인데 원님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떤 생각? 원통한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망했어. 뭐 있으나 마나 잘 망했다. 시원히 잘 망했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국권이 침탈당했을 때 조선의 백성일 때와 다를 것이 없다고, 우리가 뭐 그전에 나라가 있을 때나 나라가 빼앗겼을 때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독립이 된 거 반갑지 않아요. 뭐 되거나 말거나 반갑지가 않은 거야. 별반 살림살이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중간 부분 줄 그려볼게. 자, 한등문의 7마지기 논으로 살림이 어려운 데다. 그러면 살림이 어려우면 남의 소작농 얻어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술과 노름까지 좋아하는 탓에 많은 빚을 지게 된다. 이에 시세의 갑절로, 봐봐, 일본인이지만 그냥 빼앗은 게 아니고 그 10세 갑절로 뭐 10만 하면 20만 원 주고 이 일본인 길천이가 한등문한테 논을 샀어요. 왜 팔았냐면 일본들이 쫓겨가면 그 논은 다시 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일본 사람한테 팔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 쫓겨가면 이거 다시 내한테 돌아올 거야. 이렇게 그 논이 도로 제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길천이가 논을 판 거야. 근데 진짜 그게 이루어진 거야. 한등문은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새 논을 살 생각이었지만 이미 땅 시세가 너무 올라가 있었어. 그래서 자, 반년 만에 나머지 돈도 다 날려버려요. 이제 오로지 이제 자기 논은 하나도 없어. 뭐 해야 되니? 소작농만 붙여 먹고 살아야 돼. 근데 35년이 지난 후 한등문은 일본이 항복하고 1인들이 토지와 재산을 버리고 쫓겨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나, 그러면 내 논 찾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신이 예상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일본인 길천에게 팔았던 땅이 다시 자기 것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너무 이제 한등문은 기분이 좋은 거야. 이
길천이에게 판 돌, 그것도 잖아. 갑줄로 비싸게 판 거잖아. 그게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엄청 좋아합니다. 말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몸은 이틀의 비틀거리면서 그래서 술 한잔 하셨어요. 비틀비틀합니다. 한생원은 지팡이를 휘젓고 밖으로 나간다. 나가다 동네 젊은 사람과 마주쳤다. 이 갈등을 유발하는 정보 제공자야. 정보 제공자. 그게 왜 한등문 한생원의 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아, 한생원 웬일이세요? 논 보러 간다. 논, 흐흐흐. 이제 너무 자기 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등문이 길진이한테 논 팔아먹던 내 낫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요, 한등문이 논 팔면서 일본인 도망가면 그 논 다시 내 논 될 거야, 내 논 될 거야 하니까 어떤 데 쓰느냐 말이냐면, 일제강점기에 한등문이 머지않아 일본이 망해서 자기 나라로 쫓겨가면 그 논이 도로 한등문 자신의 논이 될 거라고, 그 전 소유자의 것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논을 팔았다고 한 데서 유래한 말로 엉뚱한 계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쓰는 거야. 엉뚱한 계획이나 허랑한 일을 시작해놓고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용하는 속담처럼 된 말. 한등문이 길진이한테 논 팔아먹던 데 낫구나. 막 엉뚱한 소리 하면, 야, 한등문이 길진이한테 논 팔아먹는 것 같구나. 이럴 때 쓰는 말인 거야. 그런 소리를 들어 했었지. 이제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남들이 나 논 팔고 길천이 도망가면, 길천이 쫓겨가면 그 돈 내 돈 될 거야 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갖다가 뭐 한등문 길천이한테 논 먹던 데 낫구나 이랬는데, 지금도 너네 그 소리 할래? 봐봐, 이제 길튼이 쫓겨갔어. 내가 팔았던 그 논, 내 논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니네들 아직도, 이제도 그런 소리 할래? 소리가 나올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치아였군요. 나 외상술 먹었지. 논 찾으는 깐, 또 팔아서 술값 갚으면 그만이지. 이제 내 논 찾으니까, 그 농 찾으니까 그거 갖고 외상 술값 갚으면 돼. 지금 행복감에 젖어 있어. 자기는 자기 예측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한 35해만 또 내 것 되겠지. 흐흐흐. 그렇지만 인전 안 팔지, 안 팔아. 우리 용길이 놈 물러줘야지. 우리 용길이 놈. 참 용길이는 요새 있죠. 있지. 길진이한테 팔아먹었을까? 저 읍내 사는 영남이란 사람이, 영남이가 산에서 나무하는 일이야. 산판 하나를 놨어. 벌목을 하는데 산판 산을 하나 사가지고 벌목을 한대요. 근데 요 산판도 옛날 가거 한등문이요. 길천이에게 판 것이야. 이 동네 사람들 들어와. 나무야. 나무를 베어주면 그 대신 지엽, 우주, 그러니까 그까지 이런 것들은 가져가라고 하니 용길이도 며칠 보내서 뗄나무나 좀 장만하시지요. 뗄나무도 장만할 수 없는 가난한 처진가 봐. 이 말이 뭐냐면, 영남이가요, 산을 하나 샀는데요. 거기요, 나무 벤데요. 나무 베는 일 해주면요, 뗄감거리는 그냥 주워가라고 하대요. 그러면 용길이 집에서 놀면 와서 그거 나무 좀 비워주고 땔감글이나 좀 얻어가지요. 얻어가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논을 도로 찾았는데 논만 찾으면 뗄 나무는 없어도 사시나요? 논도 없어도 35세나 살지 않았느냐? 참 그러지 마시고 며칠 보내세요. 어서서 다 비워버려야 할 텐데 도무지 사람을 못 구해. 그러니 절대로 부디 그럭하도록 서둘러 달라고 영남이가 여간만 부탁을 했어야죠. 아, 바로 동네에서 갇혔겠다. 저 나르기 수월하고 요이 가재골에 있는 길천 농장 맷가시래요. 그러니까 아유, 길천이가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뱉는다는데 뭐 논 찾아도 뗄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길이 보고 좀 가서 나무 베라고 하세요. 여기서 가까워요. 가재꼬리는 거기에요.
그게 자기네, 옛날에 자기네, 한등문 한생은 자기네 산이었거든. 자기네 산이었는데 길천이한테 받은 거거든. 뭐? 하면서 깜짝 놀란 거야. 왜? 그것도 자기 거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생은 벼랑간 정신이 번쩍 나면서 되어든다. 가지골에 있는 길천 농장 맷갓이라고. 네. 니라니 그 맷갓이 가만 있자. 아니 그 맷갓이 네 맷갓이길래. 길천 농장 맷갓이 아니에요. 그 영남이가 1인들이 이번에 그들이 나는 바람에 농장 살림 감독하는 강서방에서 샀대요. 자, 길천이가 이제 1인이니까 일본으로 쫓겨났지. 쫓겨나고 그걸 누구 하냐면 농장 살림 감독하는 강서방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운데서 이제 이거 주선해가지고 영남이한테 판 거야. 길천이 일본으로 도망가면 이 임장을 강서방에게 넘겼고 그것을 강서방이 영남에게 팔았어. 그러면 이 산은 누구 산일까? 영남이 산이지. 이 한등문은요 자기 거 주장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한등문이 자기 논이든 산이든 그냥 빼앗겼으면 그때 일본 사람한테 빼앗겼어요. 이거 원래 내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 한등문은요 돈을 받고 그것도 곱질이나 많은 돈을 받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떻게 자기 걸 주장할 수 있겠니, 그지? 근데 이 한등문은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자기 거라고 하는 거야. 이런 도둑놈들, 이런 불황당한 놈들, 그래 지금도 벌목을 하고 있더냐? 오늘부터 시작했다나 봐요. 이런 천하 날 불황당 놈들이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생은은 천방지축으로 가재골을 향하여 비틀그름을 친다. 술 한잔 먹어가지고 비틀비틀 가는 거야. 솔은 잘 자라지 않고 개간하여 밭을 만들자 하니 힘이 붙이고 하여 이름은 맷갓이지 있으나마나한 맷갓 한 자리가 있었다. 한 3,000병 될까 말까 그다지 크지도 못한 것이었다. 옆에 기둥이 잠깐 보고 갈게. 한등문이 길전이한테 너무 팔아먹던 때 났구나. 이거는 한등문이 술과 노름으로 빚을 지게 되고 일본인 길전이에게 시세의 값을 그러니까 10만 원 하면 20만 원 좀 주고 돈을 판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일본이 망해가면 쫓겨가면 그 땅이 다시 도로 자신에게 올 거라고 호언장담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야. 한등문은 논을 판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을 감사기에 근거 없는 소리를 한 것인데 근데 자 한등문의 히뜸 실없음을 비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실없음을 비웃으며 하는 말이 속담처럼 쓰이게 되었다. 자 엉뚱한 일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한등문이 길천이한테 너무 팔았던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리고 한생은이 벼랑간 정신이 번쩍 든 이유 일본인 길천이 도망갔으니까 자기가 팔았던 이 맷값도 누구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 하잖아, 그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벌써 영남이가요. 그 땅을 차지했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맷값을 한생은은 길천이에다가 논을 팔던 이듬해인지 그 이듬해인지 돈이 아쉽고 한 판에 또한 어스룩히 비싼 거 그것도 비싼 값으로 팔아먹었어요. 자기 거 주장할 리가 할 수가 없지. 길천은 그래 이거 일본인 길천은 그 맷갓에다가 낙엽송을 심어 30여 년 지난 지금 와서는 아주 허다한 살림이 되었다. 아주 이제 낙엽송이 아주 큰 거야. 늙은이의 총기옷 논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깜빡 맷갓 생각은 미처 아직 못하였던 모양이었다. 마침 이제 길천이가 낙엽송을 심어 놓으니까 그 낙엽송이요 전신죽감 그러니까 전봇대 옛날 전봇대 나무로 했어. 전신죽감에 쪽쪽 고든 낙엽송이 총총 들있었다. 배기에 아까워 보이는 나무였다. 한 서너시나 한편에서부터 깡그리 베어 눕히고 1번 1죽을 이제 나무 이게 갈 끝까지를 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비틀비틀 누가 와요? 한등문이 이제 놀래가지고 온 거야. 이놈! 이 불황당한 놈들, 이 맷값 벌목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자, 한등문이요. 자기 땅에서 함부로 벌목하고 있다고. 자기 땅인데 벌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비틀거리면서 고함치고 쫓아오는 한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이달은 손을 멈추고 뻔연히 바라보고 있다. 이놈 너르구나. 한생원은 영남이라는 읍내 사람 벌목 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갈길듯이 지팡이를 휘둘러댄다. 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자기 땅에서 함부로 벌목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 명색이 읍사람이라서 촌농투성이에게 무단히 해거를 당하면서 공수하거나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는 않는다. 자, 읍내 사람이야. 읍내 사람이고 또 그렇게 아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영남이는요, 막 예를 갖추려고 공수하거나 노인 대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를 갖추지 않는 거야. 예를 갖추려고 하지 않으면 아니 늙은이가 한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놈 내가 왜 이 맷갓에 손을 대느냐? 무슨 상관이야? 왜? 왜 무슨 상관이야 그래? 나는 영남이는 돈 주고 샀어. 어째 이놈아 상관없느냐? 네 맷갓이길래 내 맷갓이다. 한동문 맷갓이다. 이놈아 허허 내 별꼴 다 보니 괜시리 술 던지렸거들랑 고이 삭히진 않냐구서 나이께 먹은 것이 왜 남 일하는데 와서 이 행악냐 행악이 늙은인 다리 뽑다고 부러지지 말란 법 있나 그러면서 이게 막 이 한등문이 술 마셔가지고 이게 사리분별 못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서 옆에 자, 한등문은요. 한등문을 여기서 한등문이 구한 말에 한등문 아버지가 말원님한테 동학의 잔당으로 몰려가지고 누명 쓰고 토지를 뺏겼지만 한등문이 그렇다고 불쌍하고 그런 인물은 아니야. 한등문은요 나라가 망했을 때 시원히 잘도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독립되었을 때 별로 반갑고 없는 사람이야.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해방이 되자 일제강점기에 때 일본인에게 팔았던 기천에게 팔았던 게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이 어디 있었고 허황되고 그리고 뭐야 자기 중심적이지 그지 자기 중심적 이고요. 덕문과 영남이가 갈등을 빚지. 왜? 삼판 주인이 서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덕문은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해? 내가 길천이한테 팔았는데 길천이가 해방이 돼가지고 도망가고 없으니까 예전에 주인이었던 내가 도로 주인 되는 거 그거 당연하다. 영남이는 내가 돈을 주고 샀다. 돈을 받고 팔았으니 더 이상 한등문이 삼판의 주인일 수 없고요. 길천농장 산림관리원에게 나는 돈을 주고 어머니 돈을 주고 샀으니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보면 한등문은 어떻게 해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요. 자, 영남은요. 굉장히 기회를 잘 잡지. 기회주의적 인물이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냐 이놈 날 죽여라. 너고 나고 죽자. 대체 내력을 말해봐요. 뭐 때문에 야론지 트집 잡는지 왜 내가 이렇게 여기서 나무 베는 거 벌목하는 거 트집 잡는지 그 이유나 말해보라고. 이 맷같이 그새까진 길천이 것이라도 조선이 독립되었으니까 인전 내 것이란 말이야 이놈아. 조선이 독립되는데 어째 길천이 맷갓이 한등문이 것이 되는구? 길천인 1인인들 땅을 죄다 내놓고 각간 거전임금 그러니까 땅을 모두 내놓고 갔으니까 그전에 임자인 한등문 본인이지 도로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야? 오 인력이 듣는 사람을 조금 낮춰 부르는 거 인칭 대명사
인력이야. 인력이 이 맥갓을 전에 길전이한테 다 팔았다. 그랬으니까 1인들이 땅을 내놓고 가니까 인력이 팔았던 땅을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 그래서 자, 이게 막 한동문 생각에 문제점이지, 그치? 자기는 그냥 그때 돈 받을 거 받고 지금 공짜로 이거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치?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 그래서 그 개 멋 같은 소리 인전 앵간지에 두구려 정놓고 다라고 개멋 같은 소리라고. 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없어져 버려요. 남버저씨의 길천 농장 산림관리인 강태식이한테 10% 돈 2,000원 주고 나는 돈을 주고 샀다 이거야. 계약서 받고 샀어요. 강태식인 길천이가 해준 이임장 가지고 팔고 돈 내고 산 내가 임자지. 영남의 논리 이게 더 맞지 않니? 저 옛날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일까?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이 서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그러니까 옛날 법이 없어지고 이제 막 새로운 법이 국가 체제가 혼란스러울 때 틈을 타서 이 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이 돼서 한 패거리가 되었어. 일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였다. 이 삼판 사건도 그런 것이 하나였다. 이거 누가 얘기해줘? 여기 이 부분 다 누가 얘기해? 서술자가 얘기해 줍니다. 이 부분 다. 서술자가요. 직접 개입해가지고요. 당시 시대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합니다. 지금 이 영남이도 있잖아. 요런데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 관리자가 부동이 되어가지고 1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배를 불리니 요 얘기에 해당하는 거야. 자, 맥갓을 두고 영남이하고 다툼을 벌이는 한동문이고요. 절정 부분인데 일본인들이 쫓겨가자 기뻐서 너무 기뻐요. 좋아요. 왜? 자기 땅 다시 찾는다고 생각하지. 한생원은 자신의 것이었던 삼판이요. 이미 다른 사람 영남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게 돼가지고 한등문과 영남이 갈등을 하는데 한등문은 길천이 도망갔으니까 길천에게 팔았던 그 맥갓은 내 것이다. 영남은요. 나는 그 길천 농장 산림관리원에게 내 돈 주고 샀으니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는 서술자가요. 서술자가 직접 요게 아까 금방 본데 요게 개입해가지고요. 당시 사회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당시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벌목주인 입장에서 한동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생각해보자. 한동문은 이미 돈을 받았어. 그죠? 한동문은 이미 값을 받고 길천에게 땅을 팔았으니 맥갓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지, 그치? 벌목주의는 돈을 지불했고 영남이지 맥갓을 샀기 때문에 맥갓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강복되었다는 이유로 팔았던 땅을 다시 공짜로 차지하려는 거, 그 이치에 맞지 않지, 그치? 강복 직후에, 자, 가난한 농민들은요, 강복이 되어 국가가 새롭게 정비되면 자신들의 삶도 좋아지리라. 가난한 농민들이 자신들의 삶도 좋아지리라고 기대했어. 그러나 일제 아부하던 친일파들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려요. 그래서 농민에게 가장 민감한 토지 정책도 이 친일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무상몰수, 유상분배. 그러니까 임자 없는 땅, 일본인 땅이었지. 그는 무상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이제 다시 파는 거야. 그러면 돈 없는 가난한 농민들 그 땅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래서 몰수 유상 분배하는 방식으로 가난한 농민들은 더 큰 상실감 하나도
다시 우리 땅이 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한덕문이 잘하였던 거 아니야. 한덕문은 뭐야? 한덕문은 지가 팔았잖아. 뺏긴 거면 좀 몰라도 지가 팔았잖아. 그치? 거디 훨씬 지나서 1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이게 이제 강복 이후의 정책이야. 무상을 몰수해서 유상 분배라는 토지 정책. 그러면 한덕문이 자신 땅을 되찾을 거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생은 그는 7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었다. 물론 한생은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다시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도대체 전의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생은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별로 불합리할 것 같지도 않은데 한생은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한생은은 분이 나서 화가 난 거야.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 구장은 지금쯤은 뭐 말 이상 이런 사람 좀 되지. 쫓아갔다. 그래, 1인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 들어 돈을 내고 사라고 마련했다면서 그러면서 토지 정책에 대해서 지금 비판합니다. 아직 자세히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고들 하더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이 대답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는고. 나라에서 그랬을 테죠. 나라?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뭐 말라 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뭘 해준 게 있길래 이번엔 1인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저희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게 나라야? 토지 정책에 대해서 불신이 많지 그지? 불만이 국가에 대한 실망감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1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가만둬 두면 저걸로 백성들이 될 것을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았다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뺏어서 팔아먹어. 그러니까 식민지 치하에서는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식민지 치하 고통받을 때는 나라가 아무것도 안 했어. 국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가 강복이 되니까요. 툭 튀어나와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됨을 얘기합니다. 한생은은 그 노시랑 맥가시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파셨으니까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은인가요? 한동문의 논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 팔았으면 어차피 주인도 아닌데 뭘 주인 행사하냐고 그러는 거지.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도로 내 것이 돼야 옳지. 이거는요. 자기 유리한 대로 아전인수라는 것은 자기 논의 물대기인데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야. 노력하지 않고요. 꿈만 꾸는 한덕문의 태도를 비판하는 거야. 무슨 탁에 나라가 뺏을 영으로 들어. 무슨 권리로 나라가 뺏을 양으로 덤벼들어. 이런 뜻이야. 한생은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 둘러다 대긴 잘들 허이. 공동의지 가복에나 핑계 없는 무덤 있나. 저 병신년에 원놈 김가가 우리 논 12마지기 뺐을 때도 핑계 다 있었더라네. 자, 한등문은 국가는 백성을 착취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때에서는 한자가 경강부회야. 경강부회가 뭐냐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갖고 자기 유리하게 말을 할 때 쓰는 게 경강부회. 자관 아직 그렇게 지레 염려하실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느라면 나라에서 다 억울치 않도록 처단하겠죠. 이럽네. 나는 오늘부터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네. 제길 왜? 내한테 이익되는 하나도 없으니까. 나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36년도 나라 없이 살아왔으려드냐? 아니 글쎄 나라 있으면 백성한테 뭘 좀 고마운 노릇을 해줘야 백성도 나라 믿고 나라에다 마음 붙이고 살지. 이게 한등문이 생각하는 국가의 모습이야. 이제 뭔가 나라는 백성들에게 고마운 일을 해줘야 된다. 백성들에게 이익되게 해줘야 된다.
독립이 됐다서야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어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냐? 그러고는 틀고 일었으면서 혼잣말로 됐다고 했을 때 내 만세 안 부기를 잘했지. 여기 강복 직후 시대현실에 대한 풍자와 냉소적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자신의 기대가 하고 잘나가지고 자신은 기대는 뭐야? 저거 판 거 저거 내게 되겠다. 자신의 기대와 달라 불만을 토로하는 거야. 불만 표출. 한등문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되는 나라의 토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요. 나라가 백성에게 피해만 준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지, 그지? 그래서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 되겠다고 합니다. 자, 토지 정책에 대한 비판.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없다. 나라가 가만두면 될 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뺏어서 팔아먹는다. 유상 분배하는 토지 정책에 대해서 팔아먹는다고 표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식민지 때나 강복이 된 지금이나 나라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 되겠다는 한등문에게 나라란 어떤 존재? 고마운 존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피해만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라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등문이 가지고 있던 땅의 소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23마직이 있었지, 그지? 그런데 13마직이하고 7마직이 있었는데 23마직이 아니고 이거면 20마직이네, 그지? 한등문의 아버지가 고론님한테 억울하게 13마직이 논을 빼앗기고 7마직이 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노름하고 술 마시고 하느라고 빚을 져가지고 길천이에게 7마직이 팔아넘기고 이제 강복 직후에는 그게 내게 되겠다 했는데 어디로? 나라로 가가지고 이속 밝은 무리들과 재력 가진 이들이 땅을 차지하게 생겼지, 그지? 자, 고한말에서 강복에 이르기까지 한등문의 처지와 신분은요, 고한말의 13마직이 빼앗기고 일제강점기에 남은 노까지 팔아넘겨가지고 가난한 소작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한등문하고 영남이 언쟁을 벌인 까닭 맥갓 그거 누구 거냐고. 일제강점기에 길천에게 팔아넘겼던 땅이 강복되고 난 다음에 한등문은 자기가 되찾으리라 기대하고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남이가 이를 소유하게 되자 영남이와 언쟁을 벌이지. 그죠? 한등문은 자신이 주인이다. 왜? 일본인 길천이가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로 3판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영남은 내가 돈 2,000원을 주고 산림관리원한테 샀다. 그러면 내가 3판의 주인이다. 그죠? 그러면 강복이 되어 주인이 없어졌으니 이전에 일본인에게 팔아넘긴 땅은 도로 자신이 것이 되어야 한다는 한등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지. 왜? 팔아넘겼잖아, 그치? 영남의 경우 돈을 주고 매매했지, 그치? 그러니까 영남이께 정당한 계약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영남이께 맞는데 이 계약은 강복 후의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일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봐지기도 하지만 영남은 그런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래도 침해 영남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다음 글 읽고 학습 읽고 활동을 해보자 해가지고 자, 여기 읽어보세요. 독립했다고 했을 때 내 만세 안 부르기를 잘했지라고 말한 이유가 뭔지, 왜? 자기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 개인의 이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라는 것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자, 비판 사고방식, 쓸모없다는 한동훈 사고방식 또한 비판의 대상이고요. 한동훈이 비판하는 국가도 비판의 대상이야. 그래서 국가도 비판의 대상이고 한동훈도 비판의 대상이야. 한동훈의 말은 국민의 희망을 짓밟아버린 국가에 대한 풍자 분노의 표출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국가가 비판의 대상이지. 그리고 한동훈은요, 자기 개인의 이익만 챙기지, 그치? 한동훈도 비판의 대상이야. 작가가 비판하려고 한 것은, 작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친일 세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이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당시 농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일 세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 약자는 여전히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그 현실을 작가가 비판하고 있어. 그와 동시에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누구, 한동훈 같은 사람도 비판하고 있어. 자, 다음 가상 뉴스를 보고 한동훈이 보일 반응을 추리해보자. 낙후된 도심이 개발되면서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된 지역으로 중산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중산층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임대료 상승하고 이를 감당 못한 원주민들은요 또 이제 더 바깥 지역으로, 외곽 지역으로 이사합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입장에서 도심 개발은 재난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주택 재개발 및 도심 재정비 사업의 어두운 이면이야. 그래서 제대로 된 국가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개발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임대료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은 못 살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 한동훈 뭐라 그랬어? 해방되나 안 되나 똑같다. 자, 강복되었을 때 이미 이 나라는 우리 민중을 위해 어떤 것도 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이 일만 해도 그래. 낙후된 도심이 개발되면서 자기 마을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원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것, 국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가진 자들에게는 이 나라는 기회의 땅이지, 우리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나라야. 이렇게 한동훈이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